하지만 2주 정도만 실천해보면 몸에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또 안정이 되겠죠. 에너지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뱃살이 빠져요. 매우 좋은 소식이죠. 더 중요한 것은 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암 환자 견과류 섭취 괜찮을까요? 네, 견과류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 약 25g 정도 드시면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를 다 드시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만감도 아주 좋고요. 혈당 문제도 없고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약 23알 정도 28g에는 단백질 6g, 식이섬유 3.5g, 비타민 E가 무려 7.3mg 정도 들어있고요. 마그네슘도 76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지방이 무려 14g인데요.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몬드의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심장 건강, 또 혈액에도 아주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6g 정도라서 혈당 지수는 너무 낮죠. 거의 측정할 수 없는 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드셔도 혈당은 거의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아몬드 간식이나 또 식사 중에 꼭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견과류예요. 호두 28g에는 알파 리놀렌산이 무려 2.5g이나 들어있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로 알려져 있죠. 체내에서는 일부가 EPA나 DHA로 전환이 됩니다.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항염 물질이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도 보호해주고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또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을 해줍니다. 네, 캐슈넛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부드럽고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 좀 더 먹기가 쉬운 달콤한 맛이 같이 있죠. 먹기 쉬운 견과류에 속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굴이나 마그네슘, 망간도 굉장히 풍부해요. 뼈 건강에도 좋고요. 에너지 대사를 도와줍니다.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는 루테인과 제아산틴이 많아서 눈 건강에 좋은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너트 같은 경우는 셀레늄이 굉장히 풍부하죠. 브라질너트 하나에 하루 권장량의 무려 137%나 되는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이 꼭 필요한 분들은 꼭 같이 브라질너트를 하루에 하나나 2알 드시면 좋습니다. 이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알려져 있죠. 면역 미네랄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성장에도 관련된 좋은 성분입니다. 면역력을 올려주고 갑상선 기능과 성장에 좋은 미네랄, 또 남성분에게도 필요한 미네랄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견과류 꼭 같이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땅콩은 견과류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뿌리 줄기 식품입니다. 특히 이제 땅콩 같은 경우에는 재배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오염이 굉장히 쉬운 식물이에요. 땅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곰팡이 오염돼가지고 날렸다, 농사 날렸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유통 과정에서도 아플라톡신 오염이 굉장히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일단 건강을 크게 신경 써야 되는 암 환자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유기농으로 안전하게 재배했다 하는 정도로 드시거나 요즘 유행하는 땅콩버터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아플라톡신 오염이 없는 것으로 드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씨앗류도 굉장히 추천하는 영양소입니다. 견과류와 비슷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죠. 해바라기씨, 호박씨, 치아씨드, 아마씨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치아씨드 그리고 아마씨에는 오메가3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치아씨드 28g에는 식이섬유 11g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또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 장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나 포만감 측면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아마씨도 굉장히 훌륭한 오메가3가 있죠. 리그난이라는 성분도 같이 있어서 호르몬 균형에도 좋고 유방암 예방에도 좋은 씨앗이 됩니다. 견과류의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는요, 바로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적죠. 또 단백질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담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소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실 경우 전체적인 혈당 지수를 낮춰주고 포만감도 같이 줍니다. 아몬드 버터 같은 경우를 이제 빵에
발라 먹을 경우에는 사실 빵만 먹을 때보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해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때로는 뭐 사과에 땅콩버터, 사과에 아몬드버터, 과일 먹을 때 이걸 같이 먹는 게 좋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굳이 과일 드실 때 과일의 혈당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같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과일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일을 너무 안 드시는 분이 땅콩버터, 아몬드버터 같이 먹으면 과일 잘 먹어져요 한다라면 일단 드시는 것이 그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견과류는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심장 건강에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견과류 섭취와 심혈관 질환 감소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약 28에서 30g 정도의 견과류를 드실 경우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병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또 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견과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양이에요. 견과류는 일단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28g에 160에서 200칼로리 정도가 돼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일단 체중은 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에서 30g 정도 손바닥에 가볍게 담기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거기에 너무 양념한 거, 소금, 설탕 이런 것들 입힌 건 좀 피하고요. 생것이거나 또는 가볍게 볶은 것 정도, 또 보관 유통 시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견과류 드시는 방법은 그냥 견과류만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멸치볶음을 하실 때 견과류를 같이 넣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끼 과일 식사를 하실 때 점심이나 저녁에 혹시 과일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과일에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채워주니까요. 한 끼 식사로도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흰쌀밥 2주 동안 끊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흰쌀밥을 한국인들이 끊는다는 굉장히 어렵죠. 집에서도 또 밖에 나가면 대부분 흰쌀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평생 이렇게 먹은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하지만 2주 정도만 실천해보면 몸에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또 안정이 되겠죠. 에너지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식후 졸음이나 피로감, 허기 같은 게 사라지게 돼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게 뱃살이 빠져요. 매우 좋은 소식이죠. 소화도 좋아지고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혈당이 안정되면 일단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슐린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또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염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염증 지표인 CRP 수치, 종양 표지 인자들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당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암세포는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물론 암세포가 완전히 굶어 죽진 않아요. 암세포도 지방이나 단백질도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굳이 커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세포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제가 1%의 암세포에 집중하기보다 99%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자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상세포 분열에 굉장히 좋은 식단이 됩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식, 씨앗류, 콩류 여기에서 나오는 풍부한 영양소가 정상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세포에는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거에 너무 최적화된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굉장히 좋아져서 에너지가 올라가고요. 이 세포막도 튼튼해집니다. 면역세포도 강해지고 특히 암세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NK세포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꾸준히 이 식단을 하신 분들의 경우 NK세포 정상 수치 회복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세포 기능 점수에서 올라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 건강도 크게 개선이 돼요. 일단 장이 편안해야 돼요. 일단 장이 정말 이 면역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식이섬유가 늘어나면서 장내 미생물도 변하게 돼요. 유익균이 증가하고 유해균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 점막이 회복이 되고 장 면역력이 올라가게 돼요.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지면 간도 좋아지고요. 두뇌 쪽, 머리 쪽도 전체적인 혈액순환도 매우 좋아지니까 전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 기능도 같이 매우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드시면 독소가 줄어들잖아요. 몸에 독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해독 독소가 줄고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는 풍부하게 공급이 됩니다. 간 기능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해독력이 더 올라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 에너지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의 경우는 효과가 더 극적일 수 있어요. 일단 부작용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오심, 구토, 설사도 줄어들고 백혈구의 회복 속도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체력이 올라가면서 일단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 시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